2024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여러분이 노인이 될 때쯤엔 3명 중 1명이 노인이에요. 거리를 걸으면 3사람 중 1명은 노인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노후 준비 하고 계세요? 별로 안 하고 계신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명 중 9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생활비 때문에 42%. 뭐 이건 이해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두 번째 이유 보셨어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 28%.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노후가 온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100세까지 삽니다. 거의 강제로요. 불꽃 같은 인생? 그런 것이 없어요. 100세까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여전히 63 전후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절반인 40년에서 50년을 노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냐? 최소 생활비, 지금 물가로 155만 원입니다. 적정 생활비는 280만 원이라고 하죠. 한 달에 200만 원은 있어야 그나마 사람답게 산다는 겁니다. 200만 원. 매달. 죽을 때까지.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3층 보장체계. 쉽게 말하면요, 연금을 3가지로 나눠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층, 국민연금. 나라에서 강제로 내 월급에서 떼가죠. 두 번째 층, 퇴직연금. 회사에서 내 퇴직금으로 준비해줍니다. 세 번째 층, 개인연금. 내가 스스로 계좌 만들어서 돈 넣는 겁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아세요? 2024년 기준 약 60만 원대입니다. 60만 원으로 한 달 사세요? 불가능하죠. 퇴직연금 합쳐봐야 노후 필요자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노후 삶의 질은 개인연금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정부가 미쳤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국민연금 계속 적자 난다고 난리잖아요. 그럼 차라리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연금 준비하게 만들면 국가는 편하죠. 그래서 뭘 했냐? 엄청난 세금 혜택을 줬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품 이름이에요. 연금저축. 3글자. 독립된 하나의 금융상품입니다. 연금보험 아니에요. 변액연금도 아니에요. 정확히 연금저축이라고 써있는 거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 연금저축이 얼마나 미친 상품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심호흡 한번 하세요. 연금저축 계좌에 1년에 4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때 6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요. 세액공제? 쉽게 말하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소득공제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똑같이 받거든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를 돌려받습니다. 400만 원 넣으면 66만 원, 연봉이 5,500만 원 넘으면 13.2%, 그러면 약 53만 원 정도 돌려받고요. 1억 넘으면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돈 그냥 현금으로 놔둬도 됩니다. 투자 안 해도 돼요. MMF라는 거 있어요. 머니마켓 펀드. 이게 뭐냐면요, 사실상 현금이랑 똑같은데 은행 예금 금리 정도는 이자가 나와요. 거기 넣어두기만 해도 세액공제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거의 공짜 돈이에요. 나라에서 제발 노후 준비 좀 해라 하면서 돈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안 할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나 지금도 빠듯한데 무슨 400만 원을 넣어. 그리고 55살까지 못 쓰잖아. 그럼 나한테 손해 아니야?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생각을 좀 바꿔보시죠.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준비해둘 걸 이랬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지금 20대, 30대, 40대. 여러분, 30년 뒤 여러분 모습 한번 상상해보세요. 65살. 일할 곳도 없고 국민연금 60만 원 들어오고 자식들은 자식들한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2012년 자료 보면요, 부모님을 직접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명 중 1명 꼴밖에 안 됐어요. 2012년에. 지금은 더 줄었을 겁니다. 우리 자식 세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간단합니다. 3단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증권사 앱 깔아요. 삼성증권,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거기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나요. 둘째, 그 계좌에 1년에 400만 원을 넣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자동이체 걸어두든 아니면 보너스 받았을 때 한 번에 400만 원 넣든 방법은 자유입니다. 자유적립식이거든요. 자유적립식?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넣는 방식이에요. 셋째, 그 돈으로 뭘 살지 정합니다. 펀드 고르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MMF 넣어두세요. 나중에 공부하고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일단 계좌에 돈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400만 원씩 넣으면 어떻게 되냐? 10년 모으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년 모으면 1억 넘어가죠. 젊은 분들은 30년, 40년 모으면 수억 원 됩니다. 거기에 투자 수익까지 붙으면 더 커지고요. 그리고 55살 넘어서 이제 연금 받아야겠다 싶으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받으면 되고요. 매달 얼마씩 받을지도 내가 정합니다. 정률로 받을지 전객으로 받을지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 드릴게요. 연금저축계좌 1년에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된다고 했죠. 근데 총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 넘게 넣어도 돼요. 400만 원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대신 나중에 급할 때 그 돈은 세금 없이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첫 해에 300만 원 넣었어요. 세액공제 다 받고 끝. 두 번째 해에 1,000만 원 넣었어요. 400만 원은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600만 원은 오버. 세 번째 해에 1,500만 원 넣었어요. 400만 원 세액공제, 나머지 1,100만 원 오버. 그럼 오버된 600만 원 더하기 1,100만 원은 1,700만 원은 나중에 급할 때 세금 안 내고 뺄 수 있는 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일종의 비상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연금저축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에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걸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도 넉넉해요. 60%까지 나오고 금리도 3%대로 매우 낮습니다.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바로 나와요. 급할 때 깨지 말고 이거 쓰세요. 근데 증권사마다 이거 제공 안 하는 곳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금리 괜찮았어요. 자, 여기서 경고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연금저축 절대 중간에 깨지 마세요. 55살 되기 전에 깨면 어떻게 되냐? 총 금액의 16.5%가 공중에 증발합니다. 기타소득세라는 이름으로요. 기타소득세? 중간에 연금저축을 깨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엄청 아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열심히 모아서 1억 원 됐어요. 근데 급하다고 깨버렸어요. 그럼 1,650만 원이 펑 사라집니다. 그냥 날아가요. 1,650만 원이요? 치킨으로 치면 몇 마리인지 아세요? 약 3,300마리입니다. 절대 깨지 마세요. 진짜로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펀드를 사야 돼? 좋은 질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펀드랑 거의 똑같아요.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해외 펀드도 있고 선택의 폭이 엄청 넓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죠. 그럼 일단 MMF 넣어두세요. 머니마켓 펀드. 현금이랑 거의 똑같은데 은행 예금 금리 정도는 나와요. 안전하고요. MMF에 넣어두고 천천히 공부하세요.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러다가 이 펀드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바꾸시면 됩니다.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계좌에 돈을 넣는 겁니다. 어떤 펀드를 고르든 일단 400만 원을 채우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세액공제 받으니까요. 참고로 은행이나 보험사에도 연금저축 있어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근데 요즘엔 금리가 너무 낮아서 별로 안 좋아요. 공시율? 보험사가 정해주는 고정수익률인데 지금은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예요. 내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고 수익률도 내가 책임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혹시 이미 은행이나 보험사에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 계세요? 그럼 증권사로 옮기세요. 연금 이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연금 이전? 연금저축 계좌를 은행에서 증권사로 또는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겁니다. 해지 아니에요. 돈만 쏙 빼서 옮기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연금저축 왜 해야 되냐? 첫째, 매년 66만 원 공짜로 받습니다. 세액공제로요. 이거 10년이면 660만 원이에요. 20년이면 1320만 원. 그냥 주는 돈입니다. 둘째, 노후 준비됩니다. 10년, 20년, 30년 모으다 보면 어느새 목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노후를 책임져 줄 겁니다.
셋째, 세금 나중에 냅니다. 이자 소득세 15.4%. 지금 안 내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만 내요. 연금 소득세라고 해요. 훨씬 적죠. 넷째, 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400만 원 넘게 넣은 부분은 세금 없이 뺄 수 있고 연금 담보 대출도 됩니다. 다섯째, 강제 저축됩니다. 한 번 넣으면 깨기 아까우니까 안 깨게 돼요. 자연스럽게 목돈 모이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답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은 연금 저축보다 빚부터 갚으세요. 빚, 이자가 연금 저축 수익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55세 전에 돈 쓸 일이 확실히 있으신 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깨면 16.5% 날아간다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연금 저축이 답입니다. 특히 직장인이고 연봉이 어느 정도 있고 노후 준비 전혀 안 하고 계신 분들, 딱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400만 원 넣는 게 아까우세요? 10년 뒤에는 그 400만 원이 66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액공제로 받은 돈까지 합쳐서요. 20년 뒤에는 1억 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뒤에도 0원, 20년 뒤에도 0원입니다. 그리고 65세 됐을 때 국민연금 60만 원 받으면서 그때 연금 저축 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준비된 자만 살아남는다고요. 1997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는 반복되고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무너졌어요. 근데 준비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 때 싸게 사고 회복기에 팔고, 그게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꺼내세요. 증권사 앱 깔고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하세요. 오픈이면 됩니다. 그리고 400만 원 넣으세요. 한 번에 안 되면 매달 34만 원씩이라도 넣으세요. 올해 안에 400만 원 채우시면 내년 2월 연말 정산 때 66만 원 돌려받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수익률 100%짜리도 아니고 16.5%를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이런 상품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복리의 마법 때문이에요. 복리, 이제 이자가 붙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20대에 시작하면 40년 모을 수 있고 30대에 시작하면 30년, 40대에 시작하면 20년, 10년 차이가 결과는 몇 배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리와 시간이다라고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실제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기쁠 것 같아요. 아, 또 한 명 노후 대란에서 구했구나. 이런 뿌듯함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겠다고 미루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 꺼내서 증권사 앱 검색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